안녕하십니까,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부동산 TV 제31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값이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 이런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방송의 윤진섭 기자가 6월 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역시 서울이여. 서울 아파트 사들이는 이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비율 22% 넘었습니다. 뉴스원의 조용훈 기자가 6월 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반도체 심장 용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구리에서 안성 구간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머니투데이 신문에 이소은 기자가 6월 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20세부터 저축해 106세까지 모아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대가 저축해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86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 4월 4억 8천, 2022년도에 12억 7천만 원으로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대 연간 저축 가능액 2023년도에 1389만 원으로서 소요 기간은 86년이었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의 박성욱 기자가 6월 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치솟는 분양가, 서울 평당 1억 원 뚫었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1월에 분양한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 한강으로 평당 분양가는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서초동과 잠원동, 서초구의 잠원동 메이플 자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6,8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의 김정우 기자가 6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국 진짜 망하겠네. 100년 후 인구 1936만 명이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신문의 정혜인 기자가 6월 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ECB, 즉 유럽중앙은행 6일 회의에서 4.6% 금리를 3.75%로 0.25% 인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물가 재반 등 우려에 신중을 기해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한남 5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서울시는 한남 제5 재개발 사업 외 6건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이 6건은 흑석구 재정비 구역과 서초동
1593-13번지 1원 구역과 서울역 북부 일대 지단구역, 강서구 K스퀘어 그랜드 강서 PFV 신축사업, 그리고 물레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총 6건입니다.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한남 5구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 규모로 56개 동 2,592가구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은 보광동과 한남동으로서 재개발을 위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 용산구는 30일 이날부터 한남 3구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주 대상은 8,300가구에 달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6층, 지상 22층, 주거 건물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제22대 국회 첫날 북자도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반발 기류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북자도 특별법의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의 경우 도가 지난해 9월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북자도 추진, 경기도와 충돌. 경기도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국힘에서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경기도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구리시와 고양 특례시를 서울 편입 지목하면서 북자도 추진 동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서울 편입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이후 두 번째로 뉴시티 특위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값이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분양 아파트 잡아도 될까요? 미분양 아파트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를 지역 주민만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지역 주민만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분양입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나서 미분양이 나오면 계약금만 내고 선착순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완공이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할인 분양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20, 30대가 급매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시점이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중 실거주하기 좋은 고양시 창릉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위치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예상 분양가는 6, 7억 수준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분양가 6억일 경우 계약금은 6천만 원, 중도금은 무이자 혹은 이자 후불제로 대출이 나옵니다.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이 외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6억이라고 가정하면 60%인 3억 6천만 원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10%씩 각각 6번이 나옵니다. 입주 시점이 되면 잔금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 6억의 30%인 1억 8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실입주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므로 LTV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분양가 6억이면 4억 8천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입주 의무가 없다면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값이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은 가격을 견인하는 9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대수 나홀로 아파트는 좋지 않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남향집이 좋습니다. 단지 모양이 네모 반듯한 모양이 좋습니다. 경사도가 높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학군도 예를 들면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또 중학교가 있으면 더 좋고, 명문학교라면 단지 내에 명문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6번째는 역세권이 좋습니다. 7번째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8번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주변 인프라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그리고 마트 같은 것이 되어 있으면, 인프라가 다 완비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조건은 공항 주변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든가 송전탑이 있다든가 유흥업소가 주변에 있다든가 이런 곳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 주변 아파트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도로가 좁은 아파트도 안 좋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316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